안녕하십니까, 라이언규입니다. 2019년 12월 6일 오전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미국 시장부터 간략하게 보겠습니다. 이제 미국 시장 사실 뭐 큰 움직임은 없었는데 일단은 그 전전날 ADP 고용 보고서가 굉장히 부진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제 그 다음에 그제 계속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긍정적인 발언이 이어지면서 상승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도 열심히 말을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과 스티브 재무장관이 중국과의 무역 협상이 잘 진행되고 있다. 이제 이런 보도가 나오면서 시장이 12시를 기점으로 상승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일단 뭐 이거는 뭐 특별한 뉴스가 없었기 때문에 긍정적인 얘기가 나오면 상승하고 대신에 아주 확실한 게 없기 때문에 그 상승폭은 제한되고 이런 모습이 이어지고 있고, 오늘 제가 주로 말씀드릴 것은 한국 증시입니다. 한국 증시가 이제 어제 유일하게 좀 빠지면서 그 이유가 무엇일지 제가 어제 오후에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내일 오전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다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 오늘은 그 부분에 좀 포커스를 맞춰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대외적인 요건은 긍정적인 것이 맞습니다. 무역 협상에 대해서 긍정적인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대외적인 요건은 긍정적이라는 것은 맞지만은 아시아 시장에서 우리 시장만 부진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전 세계 시장에서 아시아 증시만 불안했다라 그러면은 딱히 신흥 시장에 대한 매력도가 없고 선진 시장에 대해서만 좀 집중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지만은, 이상하게 아시아 시장에서 우리 시장만 부진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이유는 한 서너 가지 정도 되는데, 첫 번째는 외국인 입장에서 다른 아시아보다 매력이 없다라고 느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 우리 20일 넘게 외국인이 매도를 이어가고 있는데, 그게 처음에 시발점이 MSCI 신흥지수에서 한국 지수가 줄어들고 중국 지수가 높아지는 비율이 한국에 대한 비율이 줄어들고 중국에 대한 비율이 높아졌다. 즉, 모건 스탠리에서 생각할 때, 즉 글로벌 투자은행에서 생각했을 때 한국의 주식시장보다는 중국의 주식시장이 더 긍정적이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한국에 있는 자금을 빼고 중국으로 이전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또 동기가 높아졌다. 사실 MSCI에 관련된 자금은 다 이동을 했지만 그에 대한 후속으로 붙는 액티브 펀드들에 대한 자금들이 액티브한 자금들이 굳이 패시브 자금이 빠진 곳에 가지 않고 패시브 펀드 자금이 들어오는 곳으로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닐까. 그래서 우리 시장의 매력도가 좀 떨어지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도 들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어제 우리 시장에 외국인이 많이 빠졌죠. 외국인이 많이 뺐음에도 불구하고 환율도 원래는 외국인이 우리 주식을 팔면은 원화를 팔고 달러를 사는 것이기 때문에 환율이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환율이 점점 1200원에 가까워졌어야 되는데 오히려 어제는 생각보다 환율이 많이 빠졌습니다. 사실 상승해도 할 말이 없는데 빠지는 것도 조금 빠진 게 아니고 3, 4원 정도 빠졌죠. 어제 환율이 1190원 정도까지, 그 4원 정도가 빠졌는데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났을까? 이렇게 거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대해서 주식을 팔고 달러로 바꾸지 않았다. 또 그러면 원화로 보유를 하고 있었다. 그러면 이 원화를 어디로 가야 되느냐? 안전자산 아니면 현금으로 가야 됩니다. 현금도 어떻게 보면 안전자산에 속하죠. 근데 객관적으로 솔직히 우리 시장에서 가장 매력적인 업종이 뭐겠습니까? 반도체입니다. 다들 이제 학교 다니실 때 우리나라의 특산물은 그러니까 조금 연령대가 있으신 분들은 교과서에서 배운 내용이 아닐 수도 있겠지만은 저 때만 해도, 저보다 조금 위에 때만 해도 바로 이제 우리나라는 뭐 2000년대 이제 들면서 이제 뭐 반도체가 가장 우리 시장에서 좋다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교과서적인 우리의 아주 긍정적인 시장인 반도체 업종에서 요즘에 많이 올라왔잖아요. 솔직히 삼성전자가 4만원 4만 3천원 막 이러다가 갑자기 5만 3천원까지 뛰었기 때문에 지금 뭐 5만원대를 깼었지만, 일단은 그래도 최소한 10%, 15%, 20%는 수익을 냈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반도체 업종에서 일단은 수익을 실현을 해두고 현금을 확보해두는 전략이지 않을까. 일단은 뭐 작년 연말에 시장도 큰 하락을 했었고, 사실 12월 15일 관세에 대해서
확실한 것이 없기 때문에 일단은 현금을 좀 가지고 두자. 그리고 미국은 지금 1년 중 가장 최대 휴가철입니다. 즉 거기에 대해서 거기에 대비해서 현금으로 좀 확보해 두면서 새로운 투자처를 지금 찾고 있는 단계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즉 우리나라 주식을 일단 팔고 달러로 바꾸지 않고 원화로 가지고 있으면서 새롭게 투자할 곳을 찾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세 번째는 지정학적 리스크입니다. 지금 중국의 왕이 외교부장이 한국에 왔죠. 이것도 관련이 있고 또 지금이 12월이라는 것도 관련이 있습니다. 북한이 예전에 10월 달에 미국이랑 실무회담을 하면서 데드라인으로 생각했던 게 연말입니다. 연말까지 미국이 우리한테 좋은 답변을 가지고 왔으면 좋겠다라고 사실상 데드라인을 그었는데 그 데드라인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데드라인이 가까워지고 있는데 사실 아직까지 북한과 미국이 뭔가 대화가 없죠. 그러니까 불안하고, 그 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은 오히려 그저께 북한에 대해서 군사행동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 경고를 했고, 또 한국에 이제 왕이 외교부장이 왔는데 우리나라도 뭐 문재인 대통령도 그렇고 강경화 외교장관도 그렇고 중국과의 외교 문제에 지금 좀 신경을 쓰고 있죠. 트럼프 대통령이 이거를 좀 의식을 한 건데, 한국 전쟁 때도 그렇고 뭐 때도 그렇고 우리나라를 지켜준 거는 미국인데, 그러니까 한국을 지켜준 건 미국인데 너네 왜 중국이랑 이렇게 친해지려고 하는 것이냐라고 발언을 했던 게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쨌든 미국의 대통령이니까 이 정도 볼 수 있을 것 같고, 또 부수적으로 다음 주가 선물 옵션 통신 만기일입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수급적으로 꼬임이 발생을 하면서 발생한 사건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여러 가지 입장에서 시장을 오늘 다시 볼 겁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상승에 대한 관점을 유지를 하는 것은 어차피 대외적인 요건이 긍정적이기 때문에 상승에 대한 관점을 깔고 가겠지만, 위에 이 네 가지 정도의 입장에서 시장을 다시 한번 지켜보면서 뭔가 변동사항이 있게 될 경우에는 재차 좀 알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시장 저는 좀 지켜보다가 이따 오후에, 오늘 금요일이죠. 이따 오후에 뵙도록 하고, 지금 밖에 날씨가 굉장히 춥습니다. 저도 오늘 아침에 출근하려고 5시 반에 출근하려고 날씨에 새로 고침 눌러봤더니 영하 10도 이렇게 뜨더라고요. 오늘 날씨 추우니까 다들 감기 조심하시고, 또 내일 주말에 잘 쉬시려면은 오늘 하루 화이팅 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저는 이따 오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